행정법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 1.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리권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3.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4. 급부 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5. 통치 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3연,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6. 대통령의 서훈 취소,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통치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7.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8.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2절 행정법 9.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 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10.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11. 국가산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 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12.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13.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14.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법전이 없다. 15.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1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7.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8.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건축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헌법재판소 규칙. 19.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 인정되는 관습법과는 달리 아직 국민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므로 그 법원성이 부정된다. 20.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1.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2.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다. 23.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24.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25. 신뢰보호 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27.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8.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9.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5.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31.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32.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33.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34.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은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36. 국유 일반 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37.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38.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39.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0.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1.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2.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관계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3.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 관계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4.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 관계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5. 일반 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관계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46.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7. 다른 법률에 의한인 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8.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9. 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50. 납골당 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의 신고 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51. 행정청이 갑에게 이행동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2. 납골당 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 설치 신고가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53. 수리 대상이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54. 사업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55. 사실상 영업이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 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 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다. 56.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 대상인 사업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57. 대물적 허가업의 경우 영업양도 양수가 유효하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재 처분 사유의 승계를 긍정한다. 58.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9.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60.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61.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에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62.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63.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64. 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65. 사업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66.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67.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 불용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68.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69.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7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7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72.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된다. 73.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74.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75.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76.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77.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78.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 뒤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79.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80.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1.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82.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83.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 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84.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85. 고시가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86.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87.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88.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9.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90.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건 없이 제정될 수 있다. 91.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불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 92.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93.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의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94.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건을 요하지 않는다. 95.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96.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 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7.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98.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9.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0.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01.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0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는 강악상 인가에 해당한다. 103.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104. 보세구역의 설명특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105.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는 특허에 해당한다. 106.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상의 등재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107.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08.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09.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12.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11.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112.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통행금지의 해제처럼 신청이 없는 허가도 허용된다. 11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114. 허가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의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만 해제될 뿐 타법의 한 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5. 이내 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116.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가 있다. 11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 4가지가 있다. 118.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119.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강악상 인가에 해당한다. 120.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21.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122.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123.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124.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의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125.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126.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7. 인가란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28. 구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에 해당한다. 129. 구도시계획법상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 허가는 예외적 허가에 해당한다.
130. 기부금 품모집 규제법상 기부금 품모집 허가는 허가에 해당한다. 131.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은 대리에 해당한다. 1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에 해당한다. 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134. 불법 광고물의 철거 명령은 하명에 해당한다. 135. 선거인명부의 등록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공증에 해당한다. 136.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 법, 상법률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37.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할 수 있다. 138. 갑이 을에게 매달 10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과는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 부담, 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면 법원은 이 부관, 부담만을 취소할 수 있다. 139.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부 체납을 불이행할 경우 이는 부담, 의무의 불이행으로서 철회 사유에 해당하므로 A시장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40. 기부 체납의 부과는 부담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갑은 기부 체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1.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 증여 한 경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42. 형질 변경 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143. A시장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한 후에라도 갑의 동의가 있다면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144.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145.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146.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147.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148. 행정행위의 부관 가운데 부담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49.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50. 법정 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51.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152.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153.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 변경이 허용된다. 154.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155.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56.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7.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158.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59.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60. 어업면허 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61.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162.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하지 않은 이상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과세처분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갑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163.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처분, 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고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행위, 처분, 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갑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 민사법원은 선결 문제로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64. 과세처분이 취소 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법률상의 원인이 없게 되므로 갑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16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갑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 즉시 확정의 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166.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처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167.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168.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169.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 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72. 행정행위의 불가별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171.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172. 불가별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73.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174. 불가별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17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은 하자 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6. 하자의 승계론의 전제요건으로 1. 선행행위와 추행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 선행행위의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선행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추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177. 불가별력은 당의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78. 직권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179. 직권 취소는 당의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180.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181.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182.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183. 선행행위에는 취소 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18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185.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186.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187. 조세부과처분,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88.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공무원 면직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8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 승인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95. 건물 철거 명령, 대집행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91.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192. 사업 인정처분, 수용재결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93.
대집행 계고 처분,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194. 대집행 계고 처분, 대집행 비용납 부명령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195. 안경사 시험 앞 경무효 처분, 안경사 면허 뒤소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196. 친일반 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19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198.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99.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00.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 쟁송 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202.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이다. 203. 철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2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의 터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205.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206.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207.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 결정이나 부분 허가와 구분된다. 208.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209.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210.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 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 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계획은 후행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1.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1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13. 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입안에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14.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15. 주민은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216.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7.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18.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219.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 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220.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위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21.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에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적용된다. 222.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 절차는 물론 사법상 계약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23. A씨와 갑회사와 생활 폐기물 수집 분반 대행 위탁 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체결과 해지 통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게 된다. 224.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225.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226.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227.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28.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29.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0.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231.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32. 계약 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233.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234.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35.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236.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37.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238.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39.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240. 주무부처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41.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3.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24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245.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246.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7.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48.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249.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50. 병회사에 대한 거래 중지 요청 행위, 행정지도, 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51.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252.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53.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3장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 공개.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254.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55.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6.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57.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58.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259.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60.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1.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62. 입법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3.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264.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65.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66.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67.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268.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69.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270. 국가안전보장 국방죄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271.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272.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273.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274.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275. 당사자들은 청문이 동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76.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277.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8.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279.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80.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81.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282.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8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 재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84.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85.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86.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87. 행정계약공법상 계약이나 행정강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88.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289.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90.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91.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92. 공법상 계약 체결 절차, 행정강제 절차, 행정조사 절차, 행정행위의 재심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93.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294.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295.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296.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297.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98.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299.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00.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301.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302.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03.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04.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05.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06.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07.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 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다. 308.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09.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1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31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대학교 체육특기생 을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교는 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312. 갑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갑이 부담한다. 313. A대학교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갑은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314.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15.
갑이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31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31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18.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319.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이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21.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322.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23. 정보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4.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집중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25. 정보 공개 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326.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27.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28.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29. 정보 주체가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0.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이나 사자의 정보는 동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31.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32.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33.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34.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5.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이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6.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37.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338.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39.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340.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341. 대집행령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342.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43. 계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44. 대집행령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등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45.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46.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347.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명령은 위법하다. 348.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349. 대집행의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350.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351.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52.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53.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35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인정되려면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불이행된 의무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대체적 자기 의무일 것, 다른 수단으로서 의무이행을 확보가 곤란할 것,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355. 대체적 자기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356.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57.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358.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359. 대집행의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60. 철거 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6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36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63.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364.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365. 세무서장이 독촉을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66.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367.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368.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69.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70.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절 행정벌. 371.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37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73.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74.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375.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376.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77.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7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9.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380.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381.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82.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38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84.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8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86.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87.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88.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89.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90.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391.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92.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39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9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95. 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96. 대집행에 있어 1차 계고 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고 처분을 한 경우 2차 계고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97.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을 재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로서 동시에 행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각 그 요건을 충족한다. 398.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에 대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제5장 행정구제법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399.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피해자인 경우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된다. 400.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401.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02.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403.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404.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사배상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한다. 405.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원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406.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존중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07.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40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신분상 공무원 외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409.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410.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411.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 책임이다. 412.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413.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414.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15.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416.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417.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418.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19. 공무원의 고해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425.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42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422.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42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직무상 자기 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24.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425. 토지 수용재결 시 대상 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 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426.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427.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28.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429.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30.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3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32.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33. 수용 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434. 취소심판에서의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한다. 435.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한다.
436. 의무이행 심판에서의 처분 명령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한다. 437. 무효확인 심판에서의 무효확인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한다. 438. 취소심판에서의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439.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440.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된다. 441. 무효인 파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442.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43.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하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444. 3자가 소송에 참가한 이상 패소하였다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445.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 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446.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47.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48.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49.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50. 국세환급 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51.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52.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53.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 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54.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55.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56.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57.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58. 구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59.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60.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직권말소 행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61. 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2.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4.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5.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66. 국유재산의 무단점 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7.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8.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69.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70.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471.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72.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473. 사정 판결이 있으면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의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474.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75.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76.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77. 토지대장 직권 말소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78.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479.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480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481.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482.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483.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484.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된다. 486.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된다. 487.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된다. 48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과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된다. 4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된다. 49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491.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92.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493.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94.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금 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495. 당사자 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 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허용된다. 496.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97.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498.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499.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관련청 구소송의 병합, 집행정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등은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500. 간접강제에 대한 준용 규정은 없다. 501. 갑은 처분청 X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02.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거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부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03.
갑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청 X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행정청의 재처분의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갑이 신청한 내용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발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처분청 X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504. 간접강제 결정은 상고심 법원, 대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에 의의 505.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506.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07.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508.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509.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515.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511.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512. 주관쟁의 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5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입한 기관위임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514.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515.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516.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입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517.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혐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18.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519.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520.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521.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522.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둔다. 523.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524.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525.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526. 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28.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29.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530.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531.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533.
권한의 위임이 기관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53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535.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536.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537.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538.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39.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40.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541.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54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그 자체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543.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54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545.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546. 정부조직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547. 하급행정관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 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548.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49.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550.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51. 부처의 장은 그 소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52.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53. 행정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554. 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555.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절 지방자치법. 556.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557.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58.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59.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56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56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 장관에게 경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62.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외 두 종류가 있다. 563. 읍, 면, 의동리는 행정구역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는 아니한다. 564. 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 565. 감사 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66.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567.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568.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569.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570.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571.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 군, 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 군, 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572.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3절 공무원법. 573.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574.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75. 직위해 재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 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76.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577.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정을 기속한다. 578.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579.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580.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81.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582.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583.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84.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15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85.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586.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587.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88.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589.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90.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591. 지급 결정된 연금의 지급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592.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593.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94.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595.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596.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7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597.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한다. 598. 경찰적 극목적의 원칙이 아니라 경찰소 극목적의 원칙이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한다. 599.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600.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601. 경찰관은 불심 검문과 관련하여 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02.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603.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 사실의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604. 경찰 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 긴급 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0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0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0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08.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609.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610.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611.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 등을 말한다. 612. 행위 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다. 613.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614. 물건에 대한 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615. 행위 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제2절 급부행정법 616.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 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7.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618.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19.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620.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621.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622.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하고 공용물은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623.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하고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공유공물이라고 한다. 624.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타유공물이라 하고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일치하는 공물을 자유공물이라고 한다. 62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626.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27.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628. 사유공물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국유공물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629.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630.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631.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함으로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632.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633.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634. 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635.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636. 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 묵시적 공용 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637.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638.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동물이므로 관제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 무효이다. 제3절 공용부담법. 639.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640.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641.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642.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643.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644.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을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 본다. 645.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646.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47. 사업 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 인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제4절 기타 특별행정작용법. 648.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한다. 649.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50.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65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52. 일반재산 일한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653.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말한다. 654.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에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655. 대부계약이란 일반 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56.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를 말한다. 657.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재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58.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포함된다. 659. 행정재산 외에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며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660. 보존용재산이란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661.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포함된다. 662.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관공서의 청사, 학교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663.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나 하천, 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664.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6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66.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667.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 2월비 및 국고 대무 부담 행위를 총칭한다.